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인이 복용하시는 한약 안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모든 한약재를 다 공개해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을 발행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요청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더라도 한약을 처방할 때 그 안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있는지 자동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한의원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본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제출을 하시고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은 우리가 받는 약 봉투 앞에 내 약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설명을 편하게 접하시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시다 보니 모든 병원에서는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다 알려주는데 왜 한의원에서만큼은 내가 먹는 한약재의 성분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기보다는 다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치료가 꼭 필요해서 한약을 처방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데 내가 먹는 한약 안에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진료받으신 한의원에 가셔서 나는 내가 먹는 한약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라고 처방전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 한의원의 내부 정책에 따라서 흔쾌히 알려주시는 곳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곳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 한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치료가 쉽지 않은 아주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신경계통의 질환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살아생전 한의원이 처음이다, 그래서 한의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약을 처방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비중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치료 저 치료 실패해본 경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한약 치료에 대한 낯설은 경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 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먼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어떤 한약재를 처방하는지 다 공개해 드리는 편입니다. 본인이 현재 복용하고 계신 양약의 목록에 대해서도 다 살펴드리는 편이고 한약과 병행 투여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한의원에 종사하시거나 한의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가져오는 나쁜 결과는 사실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나쁜 결과가 뭔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한의원에서 아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는 시중에 있는 식품용 한약재를 누구나 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용 한약재를 바탕으로 한 한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누군가 그것을 모방하여서 약을 복용했을 때 그것이 당사자에게 가져올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는 것도 한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한약재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용 한약재를 이용해서 그 한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유사하게 한약을 모방하는 행위가 가져올 건강상의 해로움, 이런 해로움은 제가 받는 불이익보다 그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당사자가 얻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정확히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바로 HGMP,
HGMP라고 하는 그 인증 과정을 거쳤냐, 그러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HGMP라고 하는 것은 우수 한약재를 위한 제조, 관리 규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HGMP를 발행할 수 있는 각 기관은 식약처의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약재가 의약품으로서 안전한가, 그 다음에 효과적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안전성의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약재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중금속은 남아있지 않은지, 잔류농약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약재로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보관 과정에서 재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 또한 각 한약재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한약재의 효과, 그러니까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각 한약재가 지표 성분을 충분한 용량으로 함유를 하고 있는지 화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난 의료용 한약재가 전국에 있는 각 한의원에 납품이 됩니다. 식품용 한약재는 방금 말씀드린 의료용 한약재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관리하는 규정과는 조금 다른 검사 기준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